AI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예. 기존에 이렇게 발제 한번 하려면은 거의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어떤 발제 음. 시간이 걸렸는데, 특히 제가 이제 발제하는 방식이 책을 줄 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이 타이핑을 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요즘 정말 한 3시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3시간이면 아주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나머지 시간을 되게 이제 보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AI 활용한 쇼폼 영상 제작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이 최근에 산 이 영상과 관련된 책들이 이게 다. 예. 근데 특히 이 캡컷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서점에 캡컷 PC용과 관련된 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루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이 책은 제가 한번 발제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루는 이제 좀, 근데 캡컷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사다가 그 중에 뒤져서 그래도 캡컷에 대해서 가장 좀 책으로서는 특히 PC 버전 캡컷, 모바일 버전 캡컷은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편집 작업 하려는 게 모바일에서 끝내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괜찮긴 한데, PC 버전을 좀 찾다 보니까 그나마 설명이 제일 많은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어, 내용 자체는 어, 사실 되게 심플하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이 책을 사서 막 그렇게 직접 업무에 활용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캡컷과 브루라는 거를 핵심으로 해서 쇼폼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획 방법들, 또 그런, 또 그다음에 쇼폼의 채널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택했는데, 한 제가 2,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캡컷하고 브루는 초급 단계를 다 깼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책은 간단히 소개드리고, 제가 이제 캡컷하고 불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시연시켜 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는 준비된 거를 간단하게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크게 책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쇼폼 트렌드와 기획이라는 것, 그 다음에 편집 앱 소개인데, 이제 편집 앱 소개 부분에서 캡컷하고 브루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책의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어떤 분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 이제 세 번째가 실전 전략으로 해가지고 매력적인 레이아웃과 뭐 타겟 스토리텔링, 해시태그 썸네일, 업로드 전략, 그 다음에 유형별 실전 프로젝트, 유용한 AI 도구와 뭐 저장고 팁, 이런 형태로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내용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폼 콘텐츠란 뭐냐? 결국 15초에서 3분 이내로 짧은 동영상이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서 빠르게 핵심적 정보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식의 콘텐츠 형식을 쇼폼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쇼폼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15초에서 3분 이내인데 거의 1분 이내를 넘기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9대 16 형태의 화면으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에 SNS에서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무엇보다도 이제 각각 쇼폼 채널별로 이 알고리즘들이 있어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간단한 제작하고 높은 몰입도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비결은 어쨌든 이제 짧지만 강력하게 어떤 모바일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특성들인데, 시간의 효율성, 짧은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제작의 편리함, 스마트폰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작의 편리함들이 있다는 부분, 특히 이제 AI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출 알고리즘은 특히 이제 이 쇼핑몰 중심으로 이제 노출 알고리즘들이 지금 많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 자체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짧지만 강한 몰입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가 쇼폼에 열광하는, 또 집중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 MZ 세대들이 이 체리피커적인 컨텐츠에 대한 체리피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습득하도록 하는 그런
소비적인 특징들이 바로 이제 이 쇼폼 자체가 소비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감을 즉각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체리 피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습득하고 가지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가장 특징이 하나를 하면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동시 작업을 진행하는 이런 멀티태스킹적 측면들이 또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 포머라 그러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뭔가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행동적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소외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쇼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MZ세대들이 쇼폼을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플랫폼으로 이제 나오는 쇼폼 플랫폼은 틱톡, 릴스, 쇼츠가 있는데 약간 연령별 타겟팅 자체가 다르다는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장 길이가 틱톡이 15초에서 60초, 뭐 최대 3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릴스는 15초 30초, 쇼츠는 15초 60초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주로 틱톡은 Z세대 중심으로 어떤 타겟을 하고 있는 거고, 릴스는 주로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다음에 쇼츠는 폭넓은 연령층을 경계를 하는데, 오히려 이 쇼츠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과 연동해서 좀 더 폭넓은 정보성 컨텐츠에 핵심적인 강점을 갖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핸드폰 사이즈인 9대 16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스튜디오 쇼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 장비와 환경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으로 촬영 자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뭐 DSLR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카메라보다는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이제 좀 삼각대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휴대폰이 원체 좋으니까 뭐 특별한 조명이 없어도 되지만 좀 더 조명적인 취약한 상황에서는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이크는 또렷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음을 적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핀 마이크, 좀 더 고급 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집앱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런 프리미어 같은 이런 좀 헤비한 그런 또는 복잡한 것보다는 이런 캡컷이나 브루 같은 이런 무료이자 또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최적화되어 있는 쇼폼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이런 편집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정보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장되고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지금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폼 촬영 팁입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인 영상 촬영의 하나의 기본적인 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패닝 기법이라는 건 이제 카메라가 옆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방식을 뭐 이렇게 패닝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자동 노출 효과, 아이폰 같은 이 자동 노출 효과가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걸 자동 초점을 바꾸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찍을 수 있도록 이런 자동 노출 효과가 핸드폰에서 제공되는 그런 앱으로 제공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줌아웃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박진감을 넘치게, 아니면 좀 더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줌아웃 전환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초점 전환 효과. 이 초점 전환 효과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포커스 인, 포커스 아웃이라는 것인데, 포커스 인이라면 앞 사람을 집중하면서 뒷 사람을 아웃을 시키고 반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초점 전환을 통해서 감정적인 표현이나 행동적인 어떤 초점들을 바꿔주는 것들 초점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시점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뭔가 큰 변화를 했을 때 뒤에 화면이 360도로 회전한다든가 이런 어떤 순간적인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시점 전환의 어떤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이나 아니면 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역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장면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촬영 기법들이 쇼폼의 어떤 관심도와 집중도를 끌어내는 중요한 카메라적인 어떤 기법이고, 또 영상적 표현의 어떤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폼의 첫 단추는 기획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한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퍼널 설계도 그렇고, 또
가장 간단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또 홈페이지도 그렇고 사실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기능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그 컨텐츠, 그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어떤 기대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인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냐? 기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건 결국 기획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쇼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성공의 토대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메시지 전달, 그 다음에 타겟 시청자의 정의. 사실 이제 핵심적인 게 타겟 시청자가 정의되는 게 더 우선이겠죠. 명확하게 타겟 시청자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고객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제작 과정에 대한 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란 요소들이 기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기획은 특히 이제 그 어떤 채널별 알고리즘에 최적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뭐 홈페이지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각종 랜딩 페이지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은 시청자 친화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다? 각각 채널별로 채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출 알고리즘 친화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객 친화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은 가장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컨텐츠를 만들 때 결국 그 각각 채널들, 쇼폼의 채널들만에 갖는 알고리즘의 특성들을 잘 고려한 컨텐츠의 기획과 컨텐츠의 어떤 설계와 컨텐츠 노출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 자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쇼폼의 첫 단추의 중요한 기획적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가 내 아이디어를 만든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AI를 뭐 챗GPT하고 리튼을 이야기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리튼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뭐 아이디어를 만드는 부분들이 챗GPT뿐만 아니라 노트북 LM이나 아니면 요즘 뭐 제미나이라든가 하여튼 오히려 이런 쪽, 그다음 가장 기초적인 퍼플레시티부터 출발하죠.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각자 기획자가 많이 쓰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저번에 송 교수님이 한번 우리가 유튜브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쭉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쇼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히트가 나는 쇼츠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A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 구조인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요소가 뭔지에 대한 거를 AI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AI를 아이디어적 측면에서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기획적 요소에 효과적이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훅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제 쇼츠는 3초 안에 시선을 강탈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컨텐츠를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훅, 스토리, 제안 이런 3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훅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시청자를 바로 사로잡는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초의 컨텐츠 성공을 좌우한 핵심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훅의 중요성은 시청률 유지, 또 그다음에 강렬한 첫 인상 형성, 고객을 행동하게 하는, 콜투 액션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공유, 참여 같은 이런 증가를 만들어내는 인게이지먼트의 핵심적 요소를 이끌어내는 것도 바로 이런 후기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 그 다음에 흥미로운 질문과 도발적 문구, 또 결과를 먼저 보여주기 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앞에서 AI를 이용해서 이런 다른 쇼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찾아낸다면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캡컷하고 부르는데요. 또 먼저 뒤에 있는 거 남은 거 빠르게 설명을 한 다음에 캡컷하고 부르를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선을 마주하는 비주얼 마법 뭐 이런 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각적 계층 구조 뭐 대부분 알고 계신 거예요. 큰 타이포그래피, 큰 글씨, 뭐 강렬한 대비, 뭐 CTA 명확화. 특히 이제 이런 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서로 이제 책의 어떤 대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쓸 때는 뭐 우리가 그 아도be 같은 데 들어가면은 책 구조 파일렛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한다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 콘텐츠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출발점은 결국 내가 이 만드는 콘텐츠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은 누구인가. 나의 페르소나는 누군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출발점을 삼지 않으면 내 콘텐츠가 정말 뾰족하고 소비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0대 같은 경우는 유머와 트렌드, 빠른 템포, 페르소나로서는 17세의 어떤 김세윤이라는 타겟으로 해서 댄스, 케이팝, 뭐 메이크업 같은 이런 부분들, 학업과 취미 사이의 어떤 분배, 뭐 이런 짧고 재미있는 챌린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대는 자기개발 정체성 탐색, 페르소나는 뭐 28세 직장인 인스타 활발, 뭐 자기개발 건강 주식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상은 실용적 정보, 신뢰성 중시. 그래서 페르소나가 뭐 박미영, 그래서 워킹맘, 유튜브 주 사용,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그 페르소나를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그 페르소나와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확장하고 해결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이런 페르소나 맞춤 스토리 구성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시태그 키워드. 이 부분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부리는 제목과 썸네일. 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컨텐츠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는 썸네일 제작 부분들, 시각적 초점, 강렬한 색상, 그 다음에 결정적인 연결. 여기 뭐 인물의 표정, 손짓, 활용 같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나친 미끼죠. 과도한 이런 미끼성, 후킹성 것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 작성 같은 경우는 간결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호기심 유발, 키워드 포함, 그 다음에 썸네일과 제목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주요 채널별로 갖고 있는 채널 특성들이 아까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연령대별로 관심사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는 오전 6시에서 8시, 출근과 등교전, 그 다음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스타에는 11시에서 1시, 또는 오후에는 6시, 8시,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는 1시에서 2시, 저녁에서 7시, 9시 같은 이런 시간인데 이게 10대, 20대, 30대 같은 타겟 페르소나별로 주로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점심시간, 출퇴근 시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유형별 전략. 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트렌드 리액션 같은 경우를 하나의 어떤 컨텐츠 유형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언박싱 리뷰를 컨텐츠 유형으로 정할 것이냐, 그 다음 정보 교육형 컨텐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브랜드 스토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목표와 구체적인 구현 방식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고민을 정리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을 돕는 디자인 도구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해주는데요. 시각적인 부분에서 뭐 망고보드 미리 캠퍼스 뭐 타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AI가 본격적으로 시작 전까지 타일 자체가 국내에서 되게 히트를 했는데 AI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많이 사용자가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부터도 쓰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현재 망고보드나 미리 캠퍼스보다는 주로 캔바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생성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온 것보다는 올해 요즘 많이 쓰는 게 뭐 영상 같은 경우는 클링이나 런웨이나 비오 같은 경우 이런 걸 오히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이런 숏폼 만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링, 런웨이 또는 비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 저자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화면 녹화나 편집 같은 경우 뭐 캡컷이나 아니면 브루나 뭐 기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카메라 뷰티 특화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꼭 저작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국 핵심이 뭐냐면 이런 쇼폼을 만들어서 또 어렵게 만들어서 노출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유입이 창출되고 뭔가 마케팅적인 걸 할 때 그 찰나에 결국 이 저작권의 문제가
노출이 안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노출이 되면서부터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제작 과정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거를 음악, 이미지, 영상 클립, 폰트 같은 경우는 저작권 표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꼭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선 라이센스 콘텐츠, 또 안전한 도구 사용하는 것, 그다음 직접 제작 또는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자막의 오류, 음향의 문제, 또는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의 어떤 가독성 또는 저하, 부자연스러운 전환 또는 파일 호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들어서 퍼블리싱 하기 전에 꼭 여러 가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들이 각각 그 채널별로도 다르고 또 다양한 휴대폰이나 또 아니면 온라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숏폼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주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이런 변화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텍스트 위주로 컨텐츠를 만들고 텍스트 위주로 가지고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AI를 활용해서 거의 제가 뜻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을 컨텐츠 자체를 기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텐츠를 핵심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스크립트를 만들어내는 거, 또 영업에 필요한 뉴스레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전반적인 걸 제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퍼널 마케팅으로 제대로 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컨텐츠가 텍스트보다는 오히려 시각적인 게 훨씬 더 고객의 반응이 빠르고 또 고객이 소비하는 게 커져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영상 컨텐츠에 대한 역량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결수로 대한 각성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다 하면서도 막상 하는 게 이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컨텐츠 저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자가 전문가가 되려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퍼널 마케팅을 할 때 컨텐츠를 웹 디자인 같은 경우 랜딩 페이지 제가 직접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어떤 공급적인 상황들이 필요할 때는 저는 외주를 줄 거예요. 더 전문가인 디자이너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정보 중심적으로 소통 중심일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좀 더 퀄리티 있게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해주는 뭔가가 상태에서는 저는 전문가를 쓸 거예요. 디자인 전문가도 쓸 거고 편집 전문가도 쓸 거고 그죠? 이런 전문가를 쓸 거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스스로가 소화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온라인에서 영상 컨텐츠로 소통해낼 수 있는 능력은 제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고 또 그런 준비를 했고 이번 발제를 준비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캡컷하고 그 다음에 브루하고 그 다음에 캔바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루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 저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쓸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생성하는 것들은 저는 사실 기본적인 요즘 광고나 그 다음에 아니면 유튜브의 썸네일이나 각종 썸네일은 거의 챗GPT로 다 만들어요. 왜냐면 챗GPT가 장점이 뭐냐면 한글 표현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위스크나 구글 이미지 FX나 구글 AI 스튜디오나 그 다음에 제미나이나 이런 걸 주로 쓰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쓰고 있고요. 음성은 요즘 이제 뒤에가 좀 이따가 만드는 거 바로 보여드릴 건데 구글 AI 스튜디오가 너무 음성을 요즘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하이 레벨이 11랩스인데 좀 잘 만들려면 이건 무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구글 AI 스튜디오는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캔바도 오늘 보여드리지 말겠지만 이게 음성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음악은 이제 수노를 주로 저는 쓰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클릭은 잘 못 써요. 그리고 뭐 소라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쓰는데 영상 쪽에 생성하는 거는 좀 더 기본적으로 영상 생성하는 쪽엔 여기에 위스크나 뭐 이런 무료로 제공되는 거 좀 쓰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영상 생성하는 쪽은 좀 제가 역량을 강화하려고 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기본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소스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실 영상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편집 툴을 다룰 줄 알아도
그 편집 툴에 써야 될 모집을 위한 정보의 핵심적인 공개.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결국 전문가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 툴을 사용하는데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툴을 배워서 좀 더 다양하게 마케팅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음성을 한번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음성을 만드는 걸 해보는데 저는 이제 음성을 만들 때 그러면 영상에 필요한 거기에 나레이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해요.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거든요. 구글 AI 스튜디오가 이런 거 참 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홈페이지 링크를 한번 넣을 거예요. 자, 홈페이지를 AI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넣을 거예요. 홈페이지 주소를 넣을 거예요. 그냥 컨트롤 C 넣고 제가 AI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컨트롤 V 넣고 자, 위에 자, 이것도 음성으로 해볼게요. 위에 첨부한 주소를 기반으로 AI 컨텐츠 연구소를 소개하는 20초짜리 나레이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자, 바로 나왔죠. 빠르게 나왔죠. 정말 AI 스튜디오는 빠릅니다. 위에 스크립트를 나레이션 스크립트만 남기고 다시 정리해줘. 자, 이렇게 나레이션 스크립트가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딱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바로 또 AI 스튜디오에서 여기 보면은 네이티브 스피치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여기 멀티 스피커하고 싱글 스피커 오디오를 생성해 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싱글을 생성을 바로 시킬게요. 자, 여기서 딱 시작하면은 조금 걸려요.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 정도 걸리지만 바로 이거를 해주는데 여기 목소리를 다양한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는 제가 굳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로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든 걸 한번 보시면은 짧게 만들어줬지만 정말 이게 한국적인 표현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소스들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무료로. 이것도 더군다나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AI 콘텐츠 자,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혹시? 발상부터 작게 들려요. 콘텐츠 제작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하게 혁신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하세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예측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AI 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방문하세요. 바로 됐죠, 이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브루에 가서 바로 이제 영상을 만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브루에 가서 만들게 할 때 이렇게 통으로 주는 것보다는 좀 잘라서 주는 게 낫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잘라낼게요. 먼저 기본적인 문양으로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서 좋습니다. 20초로 딱 만들어 준 겁니다. 한 이 정도로 한번 해서 일단 제가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이거를 그냥 11111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브루를 열겠습니다. 브루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존재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PC에 깔은 걸 갖고 쓸 겁니다. 오늘 뭐 브루는 웹에서도 할 수 있고요. 모바일 버전도 하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PC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이제 PC에 다운로드해 있어서 쓰고 있는 거고 현재 저는 브루를 무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홈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새로 만들기를 해보니까 여기 뭐죠? 새로 만들기는 PC에서 오디오로 불러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모바일에서 미디어 불러오기,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비디오 만들기, 이미지로 만들기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비디오 만들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불러와서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경치만 있는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내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거기에다가 나레이션을 입힐 수도 있고요. 그런 목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디오만 불러와서 거기에 이미지를 넣거나 또 그다음 텍스트를 저기 나레이션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대신 텍스트 이미지 만들기는 그냥 텍스트만 넣으면 AI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게끔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요. 텍스트로 이미지 만들기를 시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만드는 그 나레이션을 갖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미지를 출발해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옵션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하기. 뭐 스타일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스타일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스타일 없이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타일 없이가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나가기 위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스타일 없이 바로 시작하기. 아래쪽에 기둥에 다음을 누르면 넘어갈 것 같은데? 아, 밑에 다운을 예. 눌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복사했던 대본 있죠? 대본을 그냥 갖고 와서 제가 밑에 거를 못 봤습니다. 자, 여기서 대본을 그냥 붙여 넣는 거예요. 붙여 넣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은 얘가 AI가 다 만들어져요, 그냥. 자. 여기에 비디오 생성할까요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 AI 목소리, 배경음악, AI 이미지까지 AI가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확인 딱 누르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도 많이 그리 걸리지 않아요. 한 2, 3분 내로 작성이 되는데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어서 완성이 금방 돼요. 오늘은 완성도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블루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는 것 정도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고자 하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한 거예요. 텍스트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사진만 갖고도 가능하고 오디오만 갖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영상만 갖고도 가능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한번 만들어진 걸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AI 콘텐츠 연구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안에 아이디어 텍스트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까지 들어간 겁니다. 제작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하게 혁신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AI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하세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예측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AI 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방문하세요. 여기까지 사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다 AI가 해준 거잖아요. 나레이션 만드는 것부터 그랬죠. 음성 만드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영상, 음성 모든 걸 만드는 영상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AI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든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툴바들이 있는데 요걸 하나를 클립이라고 그래요. 요걸 클립 안의 특징은 뭐냐? 여기 들어간 영상이 있고 밑에 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편집이 얼마나 간단하냐 하면은 뭐 오늘 편집 교실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이거를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두고 인동 기술을 활용하여라고 한 다음에 이게 내가 클립을 나누고 싶어. 엔터를 치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지금 커스가 있는 거를 앞으로 해서 백으로 누르게 되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편집 툴들 있죠. 뭐 약간 다른 어떤 우리가 편집 툴과는 편집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개념을 좀 이해하게 되면 편집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걸 수정하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AI 컨텐츠 연구소를 내가 AI를 한글로 바꾸고 싶다. 말하면 그러면 AI 딱 하면은 바로 바뀌시죠. 이렇게 컨텐츠 연구소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바뀌지 않아요. 텍스트는 바로 바꿀 수 있지만 말은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오타가 나거나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을 이용해서 음성 또 그다음에 스크립트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런 음악까지 여기 다 들어간 거거든요. 요 클릭하면은 요 음악을 내가 요 단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당겨주면 그냥 돼요. 전체한테 적용할 수도 있고 개별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도 변경하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게 바로 여기서 선택해서 바로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둔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이미지를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미지들을 여기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최초에 만드는 것 자체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수정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가장 큰 불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편집적인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편집에 관련돼 있어 되게 뭐 처음부터 어떤 구성이나 기획하는 게 부족하다. 그렇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져나가 볼게요. 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 이미지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갖고 만드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갖고 만들 때, 요거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PC에서 블록이라 할 겁니다. PC에서 블록이라는데, 오늘 덥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 서울숲 풍경을 한번, 제가 찍은 거를, 이번 2월 달에 찍은 서울숲 풍경 사진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대충 찍어서 뭐 한 5장 정도만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열기 했습니다. 4장 정도래 PC 블록에서 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 더우시죠? 하루가 힘들어요. 불과 2월 너무 추웠던 시간 어제 갓 그 다음에 서울숲 겨울 사진을 보며 잠시 마음으로 더위를 잊고 싶어요. 서울숲 겨울은 풍경은 최고입니다.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서 AI 목소리 들어가게 해서 바로 16대 9 여기는 9대 16이겠죠, 그죠? 수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동 애니메이션 안 넣고 할게요. 자동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이 사진을 약간 움직임의 동작을 주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 한번 동작을 줘볼게요. 그러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도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목소리를 한번 제가 녹음한 게 있으니까 제 목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디오 만들기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바로 비디오를 이렇게 생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위를 입고 오타가 하나 들어갔군요. 네. 제가 좀 오타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잘 안 보여요. 눈이 지금 화면에 글자들이 잘 안 보여. 용서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쉽죠.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브루에는 뭐냐면 제 목소리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녹화를 한 겁니다. 무료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겨울풍경이 최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배경음악도 넣을 수도 있어요. 배경음악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은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효과인가요? 효과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무료 오디오, 비디오 삽입이고, 오디오 삽입이 바로 있었는데, 여기 오디오 삽입은 아마 위쪽에 메뉴에 있을 겁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배경음악. 네. 무료 배경음악. 여기 쭉 나오죠, 그죠? 보면,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죠? 이 음악을 바로 삽입을 해볼게요. 삽입을 하면은, 여기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게 하는 게, 요거는 구간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해볼게요. 너무 쉽죠. 음악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배경음악, 또 여기에 뭐 효과 같은 거 넣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오늘 굳이 설명 안 하지만 여기 타이틀 넣는 거, 뭐 효과 넣는 거, 강조 음악 넣는 거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무료 버전인데 음악이 끝까지 안 들어가고 지금 중간에 끊겨요. 약간 그 에러가 지금 나고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브루를 쓸 수 있다라는 거 효과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쇼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브루는 이 정도에서 보여드리는 거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캡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캡컷도 모바일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웹 버전이 있고 PC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PC 버전을 깔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캡컷이 캡컷 같은 경우도 아까 브루하고는 좀 편집 방식이 완전 다르고 이 캡컷은 사실 프리미어 같은 이런 전문적인 편집 도구와 똑같은 유형의 편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가볍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불러와가지고 강의했던 내용을 한번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은 파일에서 한번 바탕화면에서 오늘 거를 위해서 준비한 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의했던 내용이 캡컷 이미지 휴대폰 강의 여기 있네요.
이걸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얘를 오디오 쪽으로 끌고 내려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넘는 강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되게 길단 말이에요. 한 시간 정도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빠르게 이제 잘라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게 턴을 갖다 놓고 재생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재생 버튼인데 재생 버튼을 놓고 컨트롤 B를 누르면 그냥 잘려요. 컨트롤 B를 누르고 바로 잘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좌측에 있는 걸 그냥 통째로 그걸 날리고 싶어 이러면 재생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W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그냥 오른쪽이 삭제가 되네. 자, 컨트롤 Z Q를 누르면은 오른쪽에 삭제가 되고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아까 조금처럼 W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삭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큐 하나에 따라서 컷 편집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쭉 확대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래서 컷 편집 자체가 정말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좀 길다 그러면 앞쪽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아까처럼 이렇게 QW를 써가지고 이렇게 쭉쭉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나는 캡션 자막을 넣어주고 싶어. 자막을 여기도 말하고 생성하고 싶으면 여기 자동 자막 생성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캡션이라고 있거든요. 캡션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보면 지금 소스 언어가 한국어로 해서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생성을 딱 하게 되면은 캡션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여기에 있는 자막이 자동으로 다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릴 때 이런 작업 안 하고 그냥 오리지널을 갖고 그냥 그 캔바에서 그 썸네일만 만들어서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자막을 해서 신경을 써서 좀 짧게 해서 할 때는 반드시 자막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자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막이 다 자동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게 AI로 해주는 건 기능인데, 자, 자막이 쭉 생성된 겁니다. 한번 보면은 자막이 이렇게 쭉 생성된 겁니다. 확대시켜서 이렇게 보면 자막이 다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그러면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자막 편집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막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다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이런 편집 포맷을 갖고 쓸 수 있는데, 자, 이걸 갖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뭐, 테두리 주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편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뭐 나온 것처럼 돼 있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자막을 바로 깔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 자막 작업이 사실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큰 일이시거든요, 사실. 영상을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이 자막을 만드는 작업이 되게 특히 프리미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막 생성 작업이 되게 노가다 중에 노가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자막이 틀리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 서미퍼널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서미시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서밋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 수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각종 이런 효과들은 정말 다양하게 여기 다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있는 이런 편집 효과, 또 이런 전환 효과, 또는 뭐 템플릿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텍스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고, 텍스트를 선택해서 텍스트 효과도 다양하게 줄 수 있고, 음향 효과도 되게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익숙지 않잖아요. 영상 편집이라는 거에 쓰이는 용어, 구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게 익숙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기본적 개념이 익숙해지니까 아직 내가 찾는 기능이 정확히 어디 있다라는 걸 얼마큼 빠르게는 좀 더 익숙함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해보면 이제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영상을 편집하고 싶어 이렇게 작업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음향 집어넣는 거, 효과음 집어넣는 거, 그다음 자막 집어넣는 거, 그다음 타이틀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뭐 애니메이션 집어넣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를 사실 그 전에 프리미엄 정도 돌리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렌더링 하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어요, 사실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없이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쉽게 작업할 수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브루나 컷, 예, 캡컷이나 이 두 가지만 이용해도 제가 인터넷에 써야 될 컨텐츠를 거의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말 어렵지 않게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배워보시면은 컨텐츠 만들었을 때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번에 제대로 기능을 익힌 캔바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캔바를 쓰기 전까지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려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외주비를 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썸네일은 다 캔바로 만들어 쓰거든요. 제가 이런 공개 강의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이런 썸네일, 이건 뭐냐면 템플릿 그냥 여기 있는 캔바에 있는 템플릿 그냥 검색해서 쓴 거예요. 캔바에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쓰는데 유튜브 썸네일을 쓴다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템플릿이 정말 차고 넘쳐요.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기 거 그냥 갖다가 써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너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제가 또 내일 이거 강의할 거거든요. 내일 이 공개 강의를 8차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아니라 20시간 걸리던 책 발제를 단 3시간 만에 끝낸 비밀이라는 걸 제가 내일 또 저녁 8시 반부터 한 90분 정도 하거든요. 이런 준비 자체가 정말 일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일도 아닌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랜딩페이지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딩페이지 만든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캔바로 갖고 다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만들 때 제가 외주 줘가지고 이거 처음 만든 거예요. 캔바로 갖고 제가 랜딩페이지 직접 만든 최초에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제 사진을 가지고 챗GPT-4에서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다음에 이미지를 그냥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려웠던 거 뭐냐? 이런 거 못 만들었거든요. 이런 일러스트 못 만들었는데 이거 챗GPT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건 여기서 조금씩 제가 보정을 해서 추가해 준 것 뿐이에요. 글자 틀린 거 좀 수정해 줬고 여기 이렇게 다 만들었죠? 그런 아이콘 그제 못 만들었는데 이거 다 챗GPT로 다 만들었죠? 이거 다 챗GPT로 다 만들어 쓴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뭐냐면 제가 캔바로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기존에 못했던 걸 이런 걸 다 했거든요. 이런 아이콘도 다 만들었었죠. 아까 손 동작 있잖아요. 요거를 동작을 바꾸게 한 거, 변경시킨 거예요. 챗GPT에서. 요걸 O3에서 했었거든요. 손 동작 그대로 일괄성 유지해서, 이미지 일괄성 유지해서 다 만들어주잖아요. 기존에 이런 디자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제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10주 강좌 중에 지난주에 7주 끝났고 이번 주 이제 8주차 매주 화요일 날 진행되는 건데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한 20명 모집이 끝나서 지금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랜딩 페이지 제가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걸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댄스파크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요. 댄스파크를 통해 가지고 댄스파크 하나 만든 거 내일 세미나 하는 거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젠스파크에서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 수요일 날 할 거 여기 만들어서 이거 AI로 다 만든 거예요. 그냥 랜딩 페이지 일을 끝내버렸어요. 랜딩 페이지 이제 그것도 캔바도 안 써요. 이런 랜딩 페이지를 캔바 안 써요. 그저 돈이 정말 많은 국가의 그 강의를 낼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캔바로 만들지만 그냥 무료 공개 강의하는 거에 대한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다 만들어서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걸 가지고 리드젠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제가 쓰는 이게 리드젠에서 모바일로 딱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거 아까 캔바에서 제가 만들었고요. 3시간 걸리던 걸 이렇게 이걸 젠스파크로 갖고 다 만든 겁니다. 젠스파크로 갖고 챗GPT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신청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지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마케팅적 컨텐츠는 얼마든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오늘 보신 브루 또는 캡컷 또는 아니면 캔바 그 다음에 기타 생성형 AI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진짜 초급 디자이너, 초중급조 디자이너 손 전혀 안 빌리고 외주도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모든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거의 차이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어떤 기존에 마지막에 있었던 회사에서 이런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려면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스토리보드 다 만들어서 디자이너한테 주고 그 프로그램 세팅까지 다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3주 걸렸어요. 근데 이거 맘먹으면 요 랜딩 페이지 만드는데 어제 오후에 이렇게 뚝딱거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일단 절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적으로 내가 뭔가 생각하고 기획하는 모든 걸 바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것들. 저는 그게 저희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런 툴들을 배우는 핵심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저희 오늘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예, 10시 딱 채워서 맞춰주셨네. 고맙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그 교육안 만들 때, 강의안 만들 때, 표준 강의안을 이제 거의 안 쓰거든요. 옛날에 파워포인트 그냥 딱 붙박이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은 이 기관 가서 해야 되니까 이 기관하고 관계되는 거 몇 쪽 바꾸고, 또 저기를 갈 때는 또 저 회사 갔으니까 그 회사용으로 또 몇 장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강의 가서 쭉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제가 한 3월 이후로 5월, 특히 5월 이후로는 거의 이제 그런 표준 강의안을 안 쓰거든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어떤 회사에 누구를 대상으로 몇 시간짜리 무슨 강의를 할 거야 라고 일단 GPT나 뭐 이런 쪽에다가 넣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AI를 도입하면 가장 그들의 업무에 효과적일 것 같은 상황, 사례, 현장 사례를 뽑아가지고 시연할 수 있도록 몇 페이지 시연안을 짜줘. 이런 정도로만 요청을 해도, 특히 이제 기초 자료를 조금 잘 만들어가지고 노트북 LM 같은 데 넣어놓고 짜달라고 그러면 뚝딱뚝